너무 좋죠. 나도 삼성 가고 싶죠. 자, 28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죠. fx는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라고 나오고요. gx는 다음과 같이 식이 등장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성립이 되도록 하는 b의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들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이게 사실은 조금 난해하게 보일 수 있는데 직선과 직선에 대한 표현이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점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둘의 뭐가 발생하게 된다? 대소의 변화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직선과 직선이 그렇다면 교점이 발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럼 직선과 직선이 교점이 안 발생하려면 조건이 뭐지? 평행해라 라는 아이디어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gx라는 친구가 a-1의 x 플러스 b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1이 아닌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둘이 이런 식으로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교점이 발생할 거니까. 하지만 이게 평생토록 안 와라라는 얘기는 얘가 무조건 뭐여야만 했다? 1이었어야만 했다라는 관점을 주고 시작하는 거죠. 알겠니? 여기서 실마리를 갖고 있었던 친구는 얘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1창의 개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어쨌든 B라는 친구는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며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며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가 누구랑의 비교를 해주게 되는 거야. fx랑 gx랑을 비교해서 이항시키고 둘이 빼주신 다음에 판별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는 얘기로 바뀌는 거죠. 그럼 미지수가 하나니까 B의 범위를 찾을 수 있어요. 되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직선과 직선에 대한 관계성을 묻는 친구입니다. 이거는 이 문제에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2차 함수에서 배울 때 쌤이 어떠한 범위 하나를 보고 저거 직선인데?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었잖아. 그러한 포인트들 있잖아. 특수한 포인트, 직선에 대한 이야기. 근데 너희가 교육과정에서 예상보다 직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배우는 것 같아요. 2차 함수는 이런 데는 어렵다라는 걸 아니까 곡선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인 거지 얘들아. x가 5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표현은 사실 누구에 대한 표현이야 이거? 직선에 대한 표현이야. x-5라는 아이니까 x-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볼래요? 라는 표현인 거야. 즉 x가 한쪽으로 이렇게 범위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직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차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서 그 문제의 포인트가 그거였잖아. fx 더하기 gx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범위가 나왔거든. 그러면 fx도 2차식이었고 gx도 2차식이었는데 저게 말이 안 돼. 둘이 더해서 누가 죽어야 돼? 최고차의 개수가 죽어야 되고 근을 5로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겠니?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직선과 직선을 비교를 하는데 무한히 크고 싶대. 그러면 너희 입장에서는 이 직선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어떠한 직선이 그대로 y절편만 더 큰 상태로 위에 그려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는 게 조금 빡셌던 문항이겠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번도 같은 아이디어 쓰죠. 기울기 똑같이 주지. 그러니까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며 이항시켜서 만들어 나가달라라는 식 표현이에요. 3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현암고에서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얘는 조금은 너무 쉬워서 그래도 한번은 정리를 하고 갑시다. 내가 어떠한 fx라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3분의 절대값 fx라는 식 표현이 등장을 하고 마이너스 fx라는 식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얘가 지금 mx 마이너스 2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속 연습해 왔던 결과를 가져가자라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이걸 몇 개의 함수로서 인지를 할 거고 두 개의 함수로서 인지를 할 거고 얘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얘는 누굴 지나는 직선 2,0을 무조건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야. 이 정점을 지난다라는 말 표현이 좀 존나 멋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뭔 말이야? 정점의 뜻이 뭔데? 움직이지 않는 점을 뜻하잖아. 더 이상 너희가 무언가 해도 더 올라갈 수 없는 점이란 뜻이야. 그래서 최고점을 찍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건데 움직이지 않는 점을 지난다. 고정된 점을 지나갈 거다라는 말 표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냥 혼자 사색에 빠지네. 자 어쨌든 2,0을 지나야 되는 상황인데 얘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지. 어?
이 친구는 얘들아 fx라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fx라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씩 표현이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대로 fx가 등장할 거니까 3분의 2 fx 이렇게 등장할 거야. 되니? 근데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fx 이렇게 등장할 거거든. 근데 내가 fx라는 식에 대해서 인지를 해보게 된다면 두 개의 근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 두 근이 어떻게 돼? 두근두근 누구야? 두근두근 누구예요? 마이너스 4라는 근과 누구? 2라는 근을 가질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얘들아. 이차함수라는 아이는 그래프의 개형을 폭이 결정해. 최고차의 개수가 결정을 한다고. 근데 너희가 거기에다가 3분의 2라는 아이를 곱하면 이게 넓어질까 가파라질까? 넓어진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한 상황이니까 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는 뒤집고 어떻게 되나? 넓어져라 라는 아이디어인 거야. 그러니까 뒤집고 넓어져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그래프를 그려나갈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될 거고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3분의 4를 곱해. 그러니까 3분의 4는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될 거야? 가파라질 거다. 그리고 뒤집어라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좀 더 뾰족하게 이런 식의 모형을 갖고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잘 보면 내가 직선이 무조건 누굴 지나게 돼요? 직선이 무조건 2,0을 지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2,0을 지나는데 범위 안에서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대. 10개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럼 나는 무조건 2,0을 지나니까 2에서부터 시작이거든. 그럼 내가 2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면 이제 작아지는 범위로 갈 거잖아. 2, 1, 0 이런 식으로 가서 10개가 필요해. 그럼 누구까지는 드셔야 돼? 마이너스 7까지는 먹어야 돼. 근데 누구 먹으면 탈락? 마이너스 8을 먹으면 탈락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떠한 마이너스 7, 어떠한 점이 발생하게 될 거고 나는 여기에 이제 어떠한 마이너스 8, 어떠한 점이 발생하게 될 건데 나는 이 직선이 이 사이로 가던가 여기까지는 허락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나는 m의 값이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m의 최소값을 찾고 싶대. 그러니까 m의 최소값은 기울기가 최대한 완만하고 싶은 거니까 누굴 뚫을 때를 가자는 거지? 마이너스 7을 뚫을 때를 가자는 거지. 그래서 얘한테 마이너스 7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49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이니까 몇이 나와주게 돼? 27이라는 친구가 나와주게 되는데 이 27이라는 친구에다는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친구를 해주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찾아보시게 된다면 x 좌표는 9만큼 이동했고 y 좌표는 18만큼 이동했기에 기울기는 2가 나옵니다 하고 문제가 끝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한테 얘기하는 건 그렇다면 마이너스 7에서부터 마이너스 18 이라는 점에서부터 마이너스 2, 0까지에 대한 기울기였습니다. 아마도 쌤 기억으로는 2023년 현안고 시험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말고사예요. 자, 31번 문항 가도록 합시다. 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들어줘. 너희가 만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GK라는 아이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78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너희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 너희가 여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5라는 친구가 이렇게 등장하고 내가 14에서부터 이 친구를 78까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갈 거잖아. 그게 아니라 가운데 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14로 만들어 주시고 다음까지 14, 그 다음에 78 이렇게 등장할 거잖아. 그러면 14를 양변에 빼요. 14를 양변에 빼주시면 0에서부터 x-1의 제곱 이렇게 나와주고 64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여기서 루트를 씌워버리면 돼. 알겠니? 절대값에 대한 인지로 가시면 한 번에 풀려. 그러니까 따로 하지 말고 제발 제곱식으로 바꾸고 가운데서 한 방에 쳐. 그게 훨씬 빨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도 봐주시게 된다면 근데 나 되게 이쁘게 잘 잡았네요. 그러니까 물론 뿔마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데 다음같이 내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직선에 만나는 점을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고 b에서 x축에 들인 수선의 c라고 해. 그리고 내가 a, b, o, c, b, a의 둘레길을 보고 싶대. 그럼 내가 다음같이 그래프가 나온 상황에서 얘한테서 이렇게 그었으니까 이 점좌표의 길이는 뭐가 될 거고 k제곱 플러스 4라는 이러한 점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내가 가로선을 이렇게 그려 나갈 건데 생각해보면 얘들아 내가 지금 축이 누구야? 축이 k라는 친구잖아.
그럼 내가 이 가로의 길이는 몇 K가 돼 있는 상황? 2K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다음같이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봐주시게 된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식 표현이 되는 거야? K제곱 플러스 2K라는 친구 더하기 4에다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자는 얘기야. 이 둘레의 길이가 14에서부터 누구 사이가 되고 싶다? 눈깔 없어? 78 사이가 다음같이 나와주고 싶다. 양변은 당연히 2 나누고 시작할 거고 얘 K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3으로 바꿔주실 거고 그치? 그렇다면 얘는 39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3 쳐주시면 나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끝나게 될 거라고. 되니? 그러면 나는 어쨌든 K가 무슨 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 자연수 K잖아. 양수라고. 그래서 범위에 대해서 그냥 루트를 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양쪽 범위로 하지 마시고 제곱으로 가자. 이차함수의 범위는 보통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냥 연산 방법이야. 근데 연산 방법이 예상보다 시험 성적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하거든.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시험지 1학년 시험지를 시험 봤을 때 이건 옆방에 있는 조교쌤도 했던 얘기야. 1학년 때 시험 봤을 때 시간이 부족했던 적은 없다. 2학년 거부터는 나도 30분 이상 풀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연산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거는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썼을 때 그 정도의 연산인 거야. 최소한. 그러니까 못 쓰면 뒤지는 거지 사실상. 근데 거기는 애들아 너희가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배워요. 다 강하게 배우는데 1학년 때는 그 빈부격차가 좀 심한 것 같아. 알고 있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 그게 체화가 되어 있는 아이. 왜냐면 1학년은 거의 대다수가 연산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그 연산을 최대한 적게 하는 방법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해내는 인간과 못 해내는 인간은 시험장 안에서는 시간 차이가 거의 한 20분 가까이 나거든. 쌤이 그러잖아. 너희랑 시험 같이 보면은 어느 정도 한 너희가 좀 풀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 쑥 등장해서 뭐 놓고 가잖아. 그때가 이제 쌤이 다 풀었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커팅다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러면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체화해야 돼. 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아 이거네라고 인지하고 너희가 스스로 써 나갈 수 있는 방식까지는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죠. 제발. 알겠지? 안 그러면 얘들아 학원 다니는 의미가 뭐가 있어? 해설치가 안 가르쳐 주는 풀이 남들을 이길 수 있는 거 배우기 위해서 너희가 캐시템 지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써 먹어. 알겠죠? 32번 문항도 중요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신기출 중에 하나예요. 24년 문항인데 내가 fx라는 친구가 다음과 같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내가 gx라는 친구에 대해서 보았을 때 얘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친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프와 x는 a라는 친구야 얘들아. x는 a라는 친구랑 그러니까 세로선을 그었다는 거야. 어떤 세로선이랑 그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x는 a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다음과 같이 3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를 만족시키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달라. 그러면 너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식표현 자체는 가능하냐라는 거야. 생각해보면 얘들아 너희가 x는 a라는 어떠한 세로선을 그어. 그 얘기는 말 그대로 x에다 뭘 대입하겠다라는 거야? a를 대입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떠한 x축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해. x축이라는 아이로부터 점을 찍었어. 내가 이렇게 점이 찍혔고 어떤 점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물어봐. 물론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거리야. 그럼 나는 뭐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냥 절대값 표현을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는 그냥 결론적으로 절대값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더하기 절대값 2a제곱 플러스 4a라는 계산 결과값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로 보자라는 거거든. 되니? 다음같이 이제 식 표현을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라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 작거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조건 뭐란 소리야? 양수란 소리야. 그치? 그러면 얘는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앞의 식에서는 머리를 쓰지 말고 얘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벗겨져서 나올 거니까 왜? 다시 한번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공중에 떠 계시다고. 나는 얘만 뭐 해주시면 돼?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되니? 그래서 A가 2보다 작을 때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한 범위로 쪼개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달라라는 얘기였겠지. 사실상 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A가 양수였어요. 문제 조건에.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만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두 개의 범위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3이 될 때를 찾자라는 얘기겠지. 중앙 스크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너무 쉽죠. 너희 라면 전문점 라면이 2,000원이에요? 얘들아 이 당시에 물가 이 정도로 싸지 않았어. 내가 정확히 아는데 지금이랑 그렇게 큰 차이 없었거든. 2017년이면 너희 초1이네요. 이야. 그때는 부모님들이 다들 큰 꿈을 갖고 계셨을 텐데. 우리 아이가 막 이러면서 지금도 네, 큰 꿈을 갖고 계시죠. 보통 예비고를 어머니들의 꿈이 가장 큽니다. 너희도 그래요. 너희도 시험 한번 볼 때마다 본인 꿈 반으로 접힐 수도 있어요. 그게 싫으면 죽기 살기로 해라. 35번 문항도 봐주시게 된다면 만나지 않도록 한대요. 축하드려요. 열심히 찾으세요. 둘이 빼고 나서 판별시티가 0보다 어떠면 돼요? 작으면 돼요. 기본 문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쌤이 무언가 풀어줄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거 하나는 좀 등장하죠. 너희 판축값 알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42번까지 42번은 한번 체크해놔라. 42번에 쌤이 과거에 한번 여러 가지 방정식 경고해서 저번 수업에 경고했었는데 허근의 중근 기억나니? 그게 이거야. 42번. 지금 여기서 보면 너희가 A에다가 1 주는 순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어서 사실 둘이 같은 식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허근이 두 개가 나와. 중근이. 그래서 같은 중근 이렇게 나와버려. 허근이. 그래서 서로 다른 허근은 두 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허근은 네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허근의 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2번이 원했던 건 한 새끼는 판별시티가 0보다 작고 한 새끼는 크거나 같고 반대쪽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두 개 겹치는 범위를 찾았쥬 하고 하면 틀리라고. 그래서 얘들아 이게 풍덕고 서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문항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은데 판축값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끝내죠. 뭐냐면 이제 너희한테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내가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주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 우선 서로 다른에서 내가 누가 보여?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보이지. 판이라는 거야.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돼. 그럼 내가 그래프상으로 봐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등장할 거거든. 그럼 축이라는 아이가 누구보다는 커야 돼? 축이 양수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등장해. 이게 축이야. 축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값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내가 0을 대입했을 때 무슨 값이 나올 거야? 양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F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크다가 나와주게 돼요. 이런 식의 아이디어거든.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판별식과 축과 그리고 값에 대해서 세 개를 판별해 나가야 된다. 그럼 이제 이것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유명해서 그냥 어떻게 가냐면 판별시티가 0보다 크고요. 곱과 합이 0보다 크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죠. 근데 사실 그 곱이 나타내는 아이가 0을 대입했을 때 상수값을 뜻하고요. 그치? 합이 나타내는 애가 축의 두 배를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이게 판축값을 본 건데 내가 그런 거지. 두 근이 예를 들어서 값을 주어버리면 2보다 커요. 모두. 서로 다른. 얘들아 서로 다른 없으면 누구도 돼? 중근도 허락이 돼. 알지? 서로 다른 두 근이 2보다 크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자라는 거야. 너 이해해. 그럼 내가 F2라는 값은 누구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물론 최고 차이 개수는 보면서 가야 돼. 이렇게 될 거고 어쨌든 축이 누구보다 클 거야. 축이 2보다 클 거고 판별시티도 0보다 어떨 거야? 클 거야.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런데 만약에
0과 1 사이에 근이 존재하도록 이라는 말을 해. 그럼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어떤 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두 근이란 말이 없어. 하나만 존재해도 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 예, 이때 얘들아 짜증나지는 아이디어가 사실 누구냐면 두 근이 발생을 해. 그래서 너희가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다라고 해. 그럼 오케이. 우선 두 근은 발생을 해. 이 범위에 대해서. 그럼 내가 거기에서 얘네 둘 사이의 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질 수도 있거든. 누구를 배제시키면 될까? 0과 1 사이의 근을 안 갖게 하는 아이를 배제시키면 돼. 근데 걔도 생각해보면 걔도 얘가 될 수 있고 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사실상 여사건으로 푸나 일반적으로 푸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로 너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이 케이스거든.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F0 곱하기 F1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어 얘네가. 그럼 이게 한 번에 처리가 돼. 이게 성립이 되면 무조건 둘 사이에 근이 하나는 있어. 되니? 그리고 나서 플러스로 누구 찾아주시면 돼? 모두 두 근이 모두 누구 사이에 들어왔을 때 0과 1 사이에 들어올 때. 그치? 이때는 판별시티가 0보다 크고 축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고 축이 0과 1 사이에 있으며 내가 F0을 대입했을 때도 양수, F1을 대입했을 때도 뭐 양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범위를 합쳐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판출값 문제는 보통 얘가 킬러로 나와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숙제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크북 좀 얘기합시다. 워크북 좀 나눠주세요, 애들. 새 거 받았니? 근데 왜 헌거 줬어? 자, 얘들아 숙제는 137번까지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37번까지 꼼꼼하게 다 풀어오시길 바래요.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밥 먹고 와서 우리 시험 보자. 얘들아 최대한 시험은 보시는 게 좋아요.